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끝부분에서 했던 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데, 어? 루이스 구조를 했는데, 예외에 관한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아마 민우가 질문했을 거예요. 베이결합에 관한 얘기 했는데, 베이결합은 뭐 화학원에서 안 나오긴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예진이는 앞에 이제 루이스 결합, 루이스 구조 찍는 방법은 한번 들어봤어? 응? 응. 그것만 좀 알면 돼. 이제 오늘은 이제 분자 구조에 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자, 루이스 구조를 찍었잖아.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분자 구조. 자, 분자의 모양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자의 모양은 말이 길죠?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 알았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들에 의해서 결합이 됐잖아. 근데 그 결합된 그 공유결합에서는 결합된 공유결합이 있고 결합하지 않은 비공유결합이 있잖아. 근데 모두가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지. 어? 공유전자쌍도 비공유전자쌍도. 그런데 이러한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 반발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력을 보게 되면 반발은 이제 공유하고 전자쌍하고 공유전자쌍. 이 둘 사이에 반발이 있고요. 전자쌍도 있고 이제 비공유 전자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 비공유와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 공유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 어디가 제일 크냐면 얘들이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게 공유하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간의 반발이 최소. 자, 당연히 반발이라고 하는 힘은 어, 불안정해. 그러니까 어떤 분자든 뭐 원자든 마찬가지야. 화학에서는 반발은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러한 반발이 최소가 되는 그런 기하 구조, 분자 구조를 갖는다라는 게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자에선 이제 새로운 어떤 숫자를 도입을 할게요. 이 입체수라고 있어요. 입체수. 입체가 이제 스테레오거든. 스테레오. 스테레오가 입체 음향할 때 그 스테레오. 수는 그냥 넘버. 알았지? 그래서 입체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중심 원자의
결합한 원자 수에다가 플러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 쌍수.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중심 원자가 있어. 응? 여기에 이렇게 결합하면 그냥 하나야. 1. 그러니까 얘가 전자쌍이 두 쌍이나 세 쌍이나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는 거야. 그치? 중심 원자가 있으면 여기 어떤 원자가 결합했단 말이야. 여기 원자가 또 결합했어. 그럼 두 개야. 그런데 비공유 전자는 이렇게 있으면 세 개야. 결국 뭐냐면은 중심 원자에 이렇게 몰려있는 전자들의 덩어리 수를 뜻하는 거야. 덩어리 수. 그 덩어리가 큰 덩어리일 수도 있고 작은 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는 이제 한 쌍이겠지만 큰 덩어리는 두 쌍이 될 수도 있고 세 쌍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입체수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자 덩어리 수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자 덩어리 수를 가지고 이 전자 덩어리 간의 반발이 최소가 되는 구조가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이제 분자 구조를 해석하는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입체수가 2인 애를 한번 볼게요. 입체수가 2인 애. 입체수가 2인 애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베릴륨 H2.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결핍 분자라 그래가지고 좀 모자른 분자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릴륨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분자라 할지라도 전자 덩어리는 몇 덩어리가 되냐면 여기에 한 덩어리, 여기에 한 덩어리니까 입체수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야. 두 덩어리잖아. 자, 그러면 이 두 덩어리의 반발이 최소가 되는 각도는요. 자, 중심 원자가 있고, 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엔 이렇게 있어야지만 반발이 최소가 되지 않겠니? 다른 원자들이. 이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몇 도 떨어져 있어야 돼? 180도. 180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선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때는 원자만 따지는 거야. 뭐 주변에 있는 비공유 전성은 안 따져. 그래서 찍 이거 이렇게 그리면 직선이죠. 직선형이에요. 그래서 입체수가 2짜리는 무조건 직선형입니다. 그럼 입체수가 2짜리가 뭐 어떤 애들도 있냐면 CO2 이건 옥테놀을 만족해 주는 거고 HCN도 있어요. 자, CO2는 이렇게 되겠지. 탄소가 있으면 산소 이렇게. 그러면 입체수 얼마야? 2짜리. 자, HCN 있지. HCN은 H에 C 있고 이렇게. 비공유 전성은 여기 있고요. 비공유 전성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도 입체수는 얼마가 돼? 입체수는 2가 돼요. 2. 알겠지? 그럼 전부 다 직선이요. 뭐,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직선형.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수소 대신에 플로린을 붙여도 된다 그랬으니까 BeF2도 똑같아요. 똑같이 직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체수 2짜리. 입체수 3. 자, 3짜리는 이거부터 할까요? BH3. 그러면 붕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어. 그렇게 되면 전자덩어리가 하나, 둘, 셋. 자, 전자덩어리 몇 덩어리가 되냐면 전자덩어리는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됩니다. 자, 전자덩어리가 세 덩어리면 반발이 취소가 되려면 몇 도씩 떨어져 있어야 될까? 120도 아니야? 그죠? 360도니까 120도씩 떨어져 있으면 가장 취소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중심 원자를 놓고 120도. 여기 몇 도냐면 120도가 됩니다. 그치? 자, 120도 됐어요? 120도 되고 나서 이때 분자 모양은 내가 뭐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어? 원자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지? 원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분자 모양이 평면인데 평면 삼각형이에요. 알았어요? 평면 삼각형. 자, 그래서 BH3는 이 평면 삼각형을 이룹니다. 알겠어요? 그럼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있을까? 평면 삼각형. CH2. 자, CH2가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배운 물질 중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 알았지? 포름알데하이드가 탄소 원자를 두고 산소는 이중결합으로 하고 수소는 단일결합으로 결합하면 돼. 이 루이스 구조를 찍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체수가 뭐 3인지 2인지 알지. 전자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리고 입체수 3이고 얘들 무슨 모양이야? 평면삼각형. 이거 H인데. 머릿속에 플로인을 두고 그려가지고. 여기 H예요. 근데 이제 금방 선생님이 플로린 그린 게 왜 그러냐면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다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 COF2가 돼야 돼. COF2. 알았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많이 나와. 실제로는. 그러면 수소 대신에 뭐만 붙이면 돼? 여기다가 플로린만 붙이면 돼. 플로린 이렇게. 자, 그러면 입체수가 3짜리. 알겠죠? 다음. 내가 오전 해줬을 거야. 오전 C3. 자, 오전 해줬는데 이제 오전이 어떻게 되냐면 루이스 구조만 따질게요. 루이스 구조는 좀 비좁겠다. O3죠? 그럼 중심 원자 산소 두고 이중결합하고 여긴 단일결합. 단일결합. 그러면 비공유 전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체수로 따지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자, 세 덩어리예요. 그럼 세 덩어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성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중심 원자를 두고 비공유 전자성이 여기 있으면 나머지 주요 원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중심 원자를 두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공유 전자쌍의 반발보다 어떻다는 얘기지?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각도가 이렇게 해서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면 전체적으로 이 각도는 120도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알겠어요? 120도보다 작아진다. 자, 그래서 문제 모형을 따지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뭐 같아요? 직선이 굽은 것 같죠? 그래서 얘는 구분형.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냐 아니면은 없느냐에 따라서 평면삼각형과 구분형으로 나눠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분형을 이루는 애가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3주기의 산화물인 SO2. 자, SO2는 중심 원자에 황을 두고 산소가 이중 결합하고 단일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알겠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 SO2는 무슨 모양이라 그래야 돼? 구분형이라 그래야지. 그지? 입체수는 얼마야? 입체수는 3 맞아요.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2짜리하고 3짜리. 예,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훌륭하죠. 우리 4짜리 볼게요. 4짜리. 자, 메테인이 있어요. CH4. 그럼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를 두고 이렇게 돼 있고 전자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그래서 입체수가 4예요, 4. 알겠지? 그러면 전자 덩어리 네 덩어리가 반발이 최소가 되는 경우.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중심 원자를 놓고 반발이 최소가 된대. (90도) 그럼 이게 평면사각형이거든. 근데 뭐 여러분이 이제 뭐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왜? 왜? 자, 보세요. 이렇게 되지 못해. 그래. 결론이 그래. 이렇게 안 돼. 왜 안 되냐면 분자 구조 내에서 이 90도란 각도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90도를 생각해 봐. 이게 90도야. 그지? 맞지? 그지?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큰 각도야. 맞지? 크지 않아? 90도? 굉장히 큰 각도지. 아니, 예를 들어 산을 탔는데 어제 등산했어. 중모 뭐지? 중머리째? 근데 가봤니? 안 가봤니? 니네 광주 살잖아.
뭐 무등산에 무슨 뭐 중머리째인가 뭐 그거 있어. 올라가면 되게 좋더라. 나는 거기에 되게 쉬운 코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다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얼마 전에 이제 운동 삼아 다시 시작했죠. 원래 등산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다리가 안 좋아서 안 하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모리째로 올라갔어. 우와, 졸라 힘들어. 난 무등산이 사람들이 왜 힘들다 그런지 알았어. 무등산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보통 산은 올라갔다가 조금 평지로 갔다가 올라가거든. 아니야. 우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올라가. 어제 정말 땀을 한 바가지를 흘렸어. 한 바가지. 근데 그것도 각도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 한 15도, 20도. 그런데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면 졸라 큰 각도지. 이거 암벽 등반이잖아.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이 분자 구조에서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자 구조는 이렇게 각도를 두고 얘네들 사이를 보는 거야. 왜냐면 반발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때 점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면 자, 봐봐. 사이즈가 작으면 거리가 가까워져 멀어져. 점점 가까워지지. 그지? 얘네들이. 그런데 분자는 더 작잖아. 그러니까 90도라는 각도는 굉장히 반발이 큰 각도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평면에 5개의 원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입체로 딱 흩어지는 거야. 그럼 입체로 흩어진다는 얘기는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심 원자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입체로 흩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 각도가 109.5도를 이루게 됩니다. 109.5도. 알겠죠? 109.5도를 이루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109.5도를 이룬 상태에서 분자 모양은 원자들만 가지고 그린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모두가 109.5도인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이때부터는 입체야.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입체는 입체수 4짜리밖에 없어. 싹 다 3짜리까지는 다 평면이지 뭐. 알았어? 입체 구조. 그래서 얘를 사면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선 이제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 CH4 했으니까 CH4 했으니까 요거랑 비슷한 게 뭐겠니? CF4도 이렇게 돼요. 알았지? 똑같이 사면체. 자, 그다음 또 하나. NH3. 자, NH3를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질소 원자가 있고 비고리 연산이 있고요. 수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합해요. 자, 그럼 입체수 얼마인가 봐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돼요. 총 4덩어리입니다. 그럼 입체수가 4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야? 3연체해야 될 건데 비공유 전자성이 항상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비공유에서 아무데나 위치하면 돼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분자 구조할 때 중심 원자 두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요. 그러고 나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알았죠? 이런 모양을 삼각뿔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삼각뿔. 근데 이제 결합각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결합각은 지금 이 비공유 전자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비공유 전자성 안에 반발에 의해서 여기 각도는 이제 107도가 돼버려요. 아까는 109.5도였잖아. 107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선 이 모양은 삼각뿔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 그 트라이얼 피라미드라고 그래. 피라미드, 삼각 피라미드. 알았지? 그래서 피라미드라고 이제 나온 교과서도 있어. 그 삼각뿔하고 똑같은 얘기야. 뿔을 다 피라미드라 그래요. 피라미드는 오각뿔, 오각 피라미드, 뭐 사각 피라미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 그럼 마지막 하나 H2O. 자, H2O는 수소가 두 개 결합하고 비공유 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 덩어리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네 덩어리 있는데 이 네 덩어리 중에 비공유 전성이 두 쌍이 있으니까 사면체에서 비공유 전성을 이런 식으로 위치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알겠지?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땅땅 땅땅. 내 위치만 알려준 거야. 뭐 어떻게 그리나 관계없잖아,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더 커져. 이놈하고 이놈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지다.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이 각도가 104.5도로 더 줄어들게 돼요. 자, 줄어들고 나서 분자 모양은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분형이지. 알겠지? 이건 구분형. 그런데 앞에서의 구분형과 차이는 각도만 있어요. 각도. 자, 구분형은 어차피 평면구조예요. 얘들 입체구조고. 자, 입체냐 평면이냐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뭐라 그랬지? 입체구조는 딱 입체수가 4인. 사면체와 삼각뿔만 입체구조. 에브리띵은 다 평면구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이 비공유 전화성이 있냐 없냐는 입체구조냐 평면구조에 중요치 않아요. 알았어? 분자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뭐 이런 내용이죠. 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결합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입체수가 얼마짜리냐면 입체수 3짜리예요. 이런 것들이 응용인 거죠. 그럼 원래는 12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120도보다 작아지고요. 이쪽은 120도보다 커져요. 왜 그럴 것 같아? 여기 보면 전자들이 많이 있잖아. 이쪽에 전자가 많이 있잖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결합각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120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그 어려운 문제겠죠. 결합각으로 따졌을 때 삼각형이긴 하나 다른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결합각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봤냐면 원자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거 봤어요. 그걸 갖다가 뭐를 이용해서
전자 덩어리 수, 입체수를 이용해서 직선형이냐, 평면 삼각형이냐, 구분형이냐, 사면체냐, 삼각뿔이냐, 그리고 구분형이냐. 알겠어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루이스 구조가 이제 문제가 좀 있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17페이지. 뭐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걸 자꾸 물어보더라고. 뭐 우리가 봤던 거잖아.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 그릴 때 내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뭐하라 그랬지?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맨 처음 계산하라 그랬잖아. 교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중심 원자를 놓고 한 쌍을 그린다. 옥텟을 만족하도록 붙인다. 뭐 내가 가르쳐줬던 그대로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성 원자일 경우와 이온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교재 내용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능 자료를 한번 가볼게요. 음성번 우리가 배웠긴 했는데. 자, 좀 이따 보고요. 요거 보세요. 자료 2번. 뭐 물어보긴 해도 뭐 음성분 주기성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얘기야. 자, 봐봐. 루이스 구조래요. 2주기래요. 그러면 2주기 원자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건 전부 다 원자과 전자거든. 그러면 얘는 질소, 얘는 산소, 얘는 플로린. 자, 음성도는 뭐가 더 커야 되냐면 Y가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XG3. 자, XG3는 뭐냐면 질소에다 그러니까 NF3죠. 자, 다시 배우겠지만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했을 때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YG2 이게 OF2거든. 이것도 이제 분자의 극성에서 배워요. 자, 그래가지고 G 부분이죠. G는 플로린 쪽은 플로린은 절대로 부분전화, 양전화를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전화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근데 이제 나머지 자 N2, O2 어디가 더 많아요? 공유전화쌍은 N2가 3중 결합, O2는 2중 결합. 그래서 X2가 N2가 O2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죠. G2 무우성 공유결합이다. 서로 같은 원자일 때 무우성 공유결합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3번 잠깐 봅시다. 자 공유전자쌍수 가는 3쌍, 나는 2쌍. 가가 많죠. 비공유전자쌍수 가는 2쌍, 나는 무려 몇 쌍이에요? 8쌍이나 되네요. 나가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가는 무우성 공유결합 맞고요. 나는 극성 공유결합. 좀 이따 결합의 극성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XG3에서 XG3에서 X가 이게 질소고요. G는 플로린입니다. 그럼 무조건 플로린이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중심 원자인 X는 뭐가 돼야 돼요? 부분전화 플러스를 띠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 분자 구조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극성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시 필기한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덥지? 더우면 에어컨 틀게. 더? 안 더워? 자, 우리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에서 마지막 얘기예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게 첫 번째가 루이스 구조였어. 자, 루이스 구조 찍고 난 다음에 뭐 했지? 분자 구조에 있었지. 근데 이 분자 구조를 통해서 이제 뭐 분자의 극성을 따지는데 그 전에 보는 게 먼저 결합의 극성입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뭐 전기 음성구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죠. 근데 이거는 화학결합 끝부분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 안 해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전기 음성도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해서 EN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원자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색이다. 화학결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를 전기음성도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음성도는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뭐로 하냐면 상대적 세기로 나타내 줍니다. 수소가 여기 이제 수소죠. 헬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음성도가 어떤 식의 주기성이냐면 이렇게 갈 때 전기 음성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소는 음성도가 2.1, 리튬은 1.0, 1.5, 2.0, 2.5, 질소는 3.0, 3.5, 플로린은 4.0. 외우기는 어렵지 않죠.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뭐냐면은 수소 2.1, 나머지는 어떻게 돼? 0.5씩 차이가 나죠. 리튬소부터. 근데 이제 공유결합할 때는 금속은 안 끼잖아. 그래서 안 끼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만 잘 기억하면 돼요. 플론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작은 애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세기들이 각각 다른 원자들이 만나서 뭘 하냐면 공유결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결합의 극성.
자, H2를 예를 들어보자. 자,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전자쌍이 있잖아.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성질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서로 같죠? 서로 같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어느 한쪽도 안 쏠리게 돼. 그러니까 분자를 봤을 때 분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야.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전자가 어느 한쪽도 안 쏠리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 하냐면 이걸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HCl이 있어요. 그럼 수소하고 염소가 있는데 하나, 둘, 자 이렇게 한 쌍, 이렇게 이게 됐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끌어당길 때 음성도가 어떤 놈이 더 크냐면 얘 음성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작은 애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하고 이렇게 끌어당길 때 염소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전자 있잖아요. 요 전자. 요 전자들이 어디에 쏠리냐면 염소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자를 예상을 해보면 분자가 이렇게 염소가 크니까 이렇게 그려본다고 할게. 그럼 전자는 어디에 쏠린다고? 이렇게 염소 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 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쪽은 부분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부분전하 마이너스. 상대의 수소는 부분전하 플러스를 가지게 돼. 그렇지. 그래서 공유 전자들이 공유 전자 쌍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런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결합의 극성은 서로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라.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극성 공유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네요. 번호가. 분자의 극성. 자, 보세요. 분자의 극성은 이원자 분자. 지금 이제 위에서 봤던 게 이원자 분자 아닌가? H2, HCl.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거 이원자 분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H2, Cl2, O2, N2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아이고, 쏘리.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얘기.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 들어봤나요? 쌍극자 모멘트? 안 들어봤나요?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면은
뭐 좀 분자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제 분자가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 띄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 띄고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Q, 여기는 플러스 Q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선 이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그러고 나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Q에다가 R을 곱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쌍극자 모멘트가 무엇인지만 알고 이 정의는 몰라도 돼. 생각해봐.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고 이 전기를 띠는 쪽에 중심이 떨어져 있다면 얘가 0이 될까 안 될까?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런데 이 전기를 띠는 애가 서로 만났어.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그 중심이 겹쳐 있어. 그럼 전기가 상쇄되겠지. 거리는 빵이 되지.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럴 때가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일 때 이럴 때를 무극성 분자라고 하게 되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클 때 얘를 극성 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과 무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쌍극자 모멘트가 될 것이고 극성이라면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극성이 크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이건 결합의 극성과 조금 차이가 있죠. 결합의 극성은 원자들이 같은 원자가 결합했을 때가 무극성이라면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극성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이건 분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사항에 의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극성과 무극성 분자로 나눠집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번째. 자, 이원자 분자. 자, 이원자 분자는 이런 애들이에요. H2, Cl2, O2, O2, N2. 자, 일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부터 볼게요. 무슨 결합? 우성 공유력. 그러니까 두 가지 원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도 동일해요. 뭐예요? 수소 있네요, 수소. 예를 들면 되겠지. 이쪽으로 잡아당기기 같으니까 전자가 어느 쪽에도 안 쏠리고 얘는 쌍극자 모멘트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서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엔 HCl, NO, 또 뭐 CO 이런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얘들 이제 극성은 결합의 극성은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겠죠. 이제 그러면 얘는 무슨 분자? 극성 분자. 자, 그래서 이원자 분자는 되게 간단해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이 동일합니다. 알았죠?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다원자 분자들입니다. 이원자가 아니라 그냥 2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다원자 분자. 예를 들어 이제 그 3가지 원자로 되어 있는 경우. 3원자 분자들이죠. CO2가 있고 H2가 있어. 자, CO2는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제 산소 쪽의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잡아당기는 게 서로 같지 않아요? 같죠? 그지? 그럼 분자 내에 전자들이 어떻게 해도 안 쏠려요.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쌍쌍 모멘트 얼마가 되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자가 갖고 있는 결합의 종류는 뭐에 해당해?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럼 왜 쌍쌍부터 0이 됐어? 이 분자 모양이 뭐기 때문이야? 직선형이기 때문이에요. 직선형이니까 이제 이게 잡아당기는 게 상쇄되기 때문에 쌍쌍부터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아셨어요? 응? 자, 거기에 반해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H2.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일단 결합의 극성은 얘는 극성. 결합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산소가 음성도가 크다는 건 알겠지? 그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갖다 이렇게 끌어당겨요. 끌어당기게 되면 산소 쪽은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은 부분전화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왜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커졌어? 뭐기 때문이야? 구분형이라서. 구분형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3원자 분자로 되어 있고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분자의 극성이 무극성이냐 극성이냐 나눠지지. 그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분자 모양 때문에. 그래서 다원자 분자는 분자 모양이 자, 분자 모양이 극성을 결정해 줍니다. 아셨죠? 분자 모양이 극성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느냐? 또 있죠? 네. 자, 3원자 분자 말고 4원자 분자를 예를 들게요. 4원자 분자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NF3. NF3. 그 다음엔 NF3 있고 SO3. 자, 이번엔 이렇게 4원자 분자 2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NF3는 질소 원자를 두고 플로린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결합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룹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인데 결합 분자의 극성을 따지면 이번에 이렇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부분자나 플러스를 띄고요. 이쪽은 부분자나 마이너스를 띱니다. 플로리는. 그러면 쌍점 모멘트가 0보다 크게 되고 얘를 극성 분자. 자, SO3 갈까요? SO3는 중심 원자 황을 두고요. 이렇게. 이게 SO3예요. 보는 것처럼 얘는 평면 삼각형입니다. 자, 일단은 서로 다른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갖죠. 그런데 산소의 음성도가 커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게 세 개가 같거든. 그럼 어느 한쪽에 전자가 안 쏠린다고. 그러면 상쇄 모멘트가 0보다 크게 될 것이고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극성이고 얘가 무극성의 이유는 분자 모양이죠. 얘는 삼각뿔, 얘는 평면 삼각형.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평면 삼각형이라고 다 무극성은 아니야. 뭐하니 이게 쌍점부터 0이죠. 다 무극성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가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거든. 탄소에 이중 결합하고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경우. 그럼 봐봐. 얘는 분명히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고 평면 삼각형이야. 그런데 음성도가 탄소가 크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산소가 더 크잖아. 그러면 부분전화 마이너스는 산소가 갖게 되는 거고 부분전화 플러스는 수소가 갖게 된단 말이야. 분명히 평면 삼각형이잖아. 평면 삼각형인데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다르게 되면 쌍점부터 0보다 커지고요. 그럼 이게 무슨 분자가 돼? 극성 분자가 돼요. 이런 경우는. 알겠죠? 자, 그게 이제 어디에도 있냐면 사원자 분자. CH4. 그럼 탄소 두고 수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했어요. 이렇게. 분명히 극성 공유결합. 그죠?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 이제 극성 공유결합인데 뭐가 돼? 이게 잡아당기는 게 상쇄가 돼요. 삼연체라서. 체기 때문에 그러면 쌍점부터 얼마가 돼? 0이 되고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하나 더 해볼게. 자, CH2F2. 자, 이 경우 볼까요? 자, 이건 보게 되면 얘 분명히 삼연체예요. 똑같이. 삼연체인데 결합한 원자들이 달라. 음성도가 탄소가 크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에 플로잉 크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쌍점 모멘트가 0이 돼? 안 돼? 안 돼요. 알았어. 그러면 플로린은 부분자나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는 부분자나 플러스를 띄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자에 부분자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띈 게 뭐 때문이야? 모양은 아니죠. 모양은 똑같이 삼연체인데 결합한 원자가 다를 때는 이와 같이 무슨 분자가 될 수 있다? 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알았어요.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자 모양에 의해서 극성이 결정이 되나 그 결정된
분자의 극성이 항상 모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결합한 원자들도 고려해야지만 이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 얘기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그러니까 교재의 순서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순서가 다 달라요. 그제? 다 배운 내용이야. 여기 봐봐. 페이지 114쪽. 자, 음성도 배웠죠? 그제? 음성도의 주기성. 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랑 이거랑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주기성은 여기서 어디로 갈 때 커지냐면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예. 요거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에 따라 결합의 극성은 무극성 공유합과 그 다음에 극성 공유로 나눠진다는 뜻이고요. 다음. 자, 음성도 차이가 생길 때 극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줄쳐볼까? 결합한 원자 사이의 전기음 차이가 크면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의 음성도가 큰, 너무 크면 무슨 결합을 한대? 이온 결합을 한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눴을 때 우리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결국 음성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음성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 그게 이온 결합이야. 알았지? 조금 일어나면 그건 공유 결합이야. 그런데 같은 원자면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너무 크면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쌍극적 모멘트 얘기했었죠? 쌍극적 모멘트. 그래서 쌍극적 모멘트는 Q에다가 R을 곱한 값이다. 됐나요? 그래서 이 쌍극적 모멘트에 의해서 분자들의 극성을 구분한다. 그 다음 또 쭉 넘어가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12강이죠. 오투교재 12강. 자,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금방 오늘 설명했던 거죠. 분자의 구조. 자, 전자쌍 반발의 원리, 전자쌍 간의 반발이 최소가 되는 그런 각도로 갖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반발의 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가 입체수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뭐 따로 안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네.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결국 입체수예요, 입체수. 하지만 입체수가 이와 같이 결합을 한 그런 경우 말고 결합을 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까지 고려해서 입체수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입체수가 2, 3, 4 이렇게 되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훨씬 더 외우기가 불편해. 그냥 입체수를 기준으로 4일 때는 사면체와 삼각뿔과 구분형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더 쉬워요. 알았죠? 그래서 분자의 극성이 동거입니다. 자, 무수성 분자까지 봤죠? 전부 다. 예, 마지막에 볼 건 이거야. C.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니까요. 확인하고 갑시다. 자, 먼저 극성 분자들은 분자 내 부분 전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대전체거든. 이게 대전체. 대전체는 뭘 뜻하는 거냐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야. 물질이야. 물체.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중학교 때 에보나이트 막대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렇게 정전기 붙잖아. 그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책받침 안 쓰니까 이런 막대를 갖다가 막 문에다 문지르면 이게 머리카락 같은 거 달라붙어요. 그지? 우리 여학생 빗으면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빗이 막 달라붙지? 그럼 그 빗이 대전체. 알았지? 그러니까 대전체는 별거 아니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대전체. 이 물 분자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쪽이 어디였어요? 산소였죠. 이게 부분자나 마이너스가.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 반면에 대전체가 마이너스 자리도 있어요. 뜨는 거지. 그럼 물 분자가 있으면 물 분자의 수소죠. 이 수소가 부분자나 플러스를 띠잖아. 그래 얘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둘 다 어떻게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물인데 여기 대전체가 있단 말이야. 이거 물 분자구나. 쏘리. 이게 대전체야, 대전체. 그럼 대전체가 마이너스 전기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기니까 지금 물 분자의 플러스 쪽, 예, 이쪽이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얘들이 이렇게 끌려간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휘어 안 휘어. 이렇게 물이 가다 휘어요. 그럼 플러스 그릴 때도 예, 역시 가다 휘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실험이 극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야. 다음 여기 전기장. 얘 기체거든요. 기체. 자, 기체 상태의 물질을 갖다 전기장에 같이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을 해. 자, 부분전화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쪽으로, 부분전화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겠어요. 하지만 무극성 문제는 전혀 배열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용해성.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용해성은요. 극성이 있고 무극성이 있으면 극성은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이 잘 녹는다. 끼리끼리 녹는다 이거야. 알았죠? 이것도 이제 결국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들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되는데 일단 뭐 내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숙제는 139페이지까지 문제를 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알던 모르던 풀어오고 내일 또 조금 뭐 더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